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말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을 방문하는데요.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남부 국경을 찾지 않아 비판받아왔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을 시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마침내 남부 국경을 둘러보겠다고 나선 것은 나 때문이라며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결코 국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이 마침내 남부 국경을 찾아 그들이 어떻게 남부 국경을 엄청난 참상과 죽음이 뒤엉킨 재앙적 지대로 변모시켰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나와 에봇 주지사가 나서 이 지역을 찾아볼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첫 도전 과제로 설정했으며 연방정부가 중단한 국경장벽 건설 사업을 텍사스 주차원에서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그렉 에벗 주지사와 국경 수비에 적극 협조를 약속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남부 국경 문제를 공화당이 단독으로라도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수 우파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찍었던 중도파 미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든과 해리스도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다고 이제서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시죠? 한국 드라마에서도 간접 광고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한동안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빵 선택하고 고기 종류 선택하고 갖가지 야채며 양념 주문해서 만드는 서브 샌드위치. 미국에 처음 와서는 주문하는 방법이 많이 서툴러서 도움받으면서 사 먹었던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오늘 화제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인기가 한물 꺾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브웨이는 그래도 매장 수만큼으로는 세계 모든 프랜차이즈 중 단연코 1위인 기업입니다. 그중 미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참치, 튜나인데요.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서브웨이가 샌드위치에 넣어주는 참치는 참치가 아니라고 보도해서 논란입니다. 23일 뉴욕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서브웨이 매장 3곳에서 구매한 참치 샌드위치에 대한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익명의 한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표본에서 증폭할 수 있는 참치 DNA가 나오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구소는 참치가 가공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가 손상돼 성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단지 우리가 채취한 일부 표본에서 참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만약의 경우 발을 뺄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서브웨이가 사용하는 참치에 대한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주민 카렌 다노와 닐리아 아미는 서브웨이가 돈을 더 받기 위해 참치를 판다고 거짓 광고에 소비자들을 고의로 속였다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었죠. 다만 이들은 참치 대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브웨이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우리는 100% 가공된 마요네즈 혼합 참치를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튜나라고 식품 재료 목록에 올릴 수 있는 것은 FDA 규정에 따르면 단지 참치뿐만이 아닌 것 알고 계시나요? 가다랑어, 황다랑어 등 참치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 비슷한 물고기 15종류를 그냥 묶어서 참치, 튜나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 비영리단체 퓨 체리터블 트러스트 피터원 국장은 대부분은 생선의 뼈와 가공되지 않은 표면을 통해 종류를 구분한다. 이를 모두 제거하면 분간이 어렵다면서 서브웨이를 무작정 비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중에 표기된 생선의 성분 26 내지 87%는 오기된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농어, 대구, 도미 등으로 혼합된 생선들이 다른 생선으로 둔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로 서브웨이 타격을 좀 입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뉴욕타임스의 서브웨이가 광고를 안 했다가 찍힌 거는 또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워크 기업으로 우뚝 선 디즈니가 흑인 인어공주에 이어 라틴계 배우를 백설공주로 캐스팅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수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수십 년간 인어공주와 백설공주를 접하며 울고 웃었던 우리 어른들의 꿈과 희망은 가차없이 싹둑 자르는 행위인 걸 모를까요? 디즈니는 라틴계 배우 레이첼 지글러를 실사 영화로 제작되는 백설공주의 주인공으로 발탁했다고 알렸습니다. 단어 그대로 스노우 화이트, 눈처럼 하얀 백설공주를 까무잡잡하니 정열적으로 흔들어댈 것만 같은 라틴계 시니스타에게 맡긴 겁니다. 앞서 디즈니는 배우 겸 가수인 흑인 할리 베일리를 캐스팅해 엄청난 논쟁에 휩싸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피부 색깔을 다 떠나서 못생겼다라는 것도 큰 이슈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생김이 살짝 물고기 같아서 인어공주 역할을 따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주 역할을 거머쥔 레이첼 지글러는 겉만 봐서는 피부도 하얗고 예쁘장해서 괜한 논란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춘향전 영화를 찍는데 춘향이를 일본 배우나 필리핀계 아니면 중국계 배우로 캐스팅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이번 논란의 이유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한편 백설공주 연출자인 마크 웹 감독은 성명서를 통해 레이첼 지글러가 뛰어난 보컬 능력은 물론 에너지와 재능을 갖춘 배우라며 디즈니 고전 애니메이션을 재발견하는 기쁨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레이첼 지글러는 2001년생으로 콜롬비아 출신의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라틴계 가수 겸 배우입니다. 빼어난 가창력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여주인공에 발탁됐었고 지난 2월엔 DC 히어로 영화 샤잠2에도 캐스팅돼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디즈니가 만들 실사 영화 백설공주와 인어공주, 예전 만화로 제작됐을 때 봤던 그 느낌 그대로 재현이 될지 아니면 신선한 모습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옛 세대 관람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전 패스할 생각입니다. 수요일 이슈 이슈다 마치겠습니다. 비가 온 뒤 오늘은 가을처럼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한국은 요즘 무덥다고 하던데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